일단 이 종목은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언제든 이탈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일단 이 종목이 가진 씨앗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유가가 중요하겠죠. 유가가 오를수록 좋은가요? 내릴수록 좋은가요? 당연히 오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주말에.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요청이 왔다 이겁니다. 너가 포기한다면 모든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 나 그런 적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재를 풀지 않고 유지하겠다. 그쪽에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 둘 중에 는 거짓말 같은데 누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가가 그것 때문에 한번 출렁거렸었는데 유가가 오를수록 좋다. 그죠? 자, 그다음에 유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위 정제 마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 마진. 요 정제 마진이 역시 오를수록 좋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크루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소위 정제하는데 요 스프레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뭔가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 가격 차이 요걸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피격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우디의 타랑 설비가 피격되기 전에 이미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순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요게 오르고 있었어요. 정제 마진이. 이게 왜 오를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조금 아까 IMO 2020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벙커CU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만 통제를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죠. 자꾸 빙산이 녹아내린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요번 세기에 수면이 1.1m 올라갈 거라 그러고 또 뭐 아시죠? 환경소녀 계속 요즘에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벙커CU 쓰지 말고 경유 이상 써라 라는 것이 이제 IMO 20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박들이 계속 경유를 썼어요. 벙커CU를 썼어요. 그런데 경유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유를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쓸 테니까 앞으로 경유를 확보해 놔야 되는데 그 확보해 놓는 과정에서 경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위 그 스팟 정제 마진이 배럴당 11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사실 이게 고점이 한 8달러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9월 달에는요. 정제 마진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달이에요. 왜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 10월 달에 정기 유지 보수가 물려 있습니다. 10월 달에 정기 유지 보수가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9월 달엔 가동률이 확 올라갑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많이 뽑아지겠죠. 경유도 많이 뽑아지고 많이 뽑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도 오히려 8달러를 넘어서 11달러를 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밖에 설명할 것이 없는 거죠. 많은 선주들이 IMO 2020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스타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이 가격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리 좀 그 피격 당하기 전에 미리 이건 이제 포트에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번 10월 달이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플래츠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그 정유 회사들이 이제 조만간 유지 보수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규모가 260만 배럴 규모라는 거예요. 260만 배럴 정도 된다면 결국은 10월 달에는 정제마진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사우디 피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우디 피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다시 1,100만 배럴 이상으로 생산량이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거의 복구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후티 반군이 자기가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란이 했다라고 지금 다들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란이 했다라고 그러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 아부카이 그 것까지 1,000km나 되는데
도저히 그 어떤 무인기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란에 쐈다면 이건 정말 이란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바보 같은 행동이죠. 다들 보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만큼 뭐 물론 이란은 군대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혁명수비대라는 군대가 있고 일반적인 국군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국군은 하산 로하니 소속이고 혁명수비대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소속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쪽은 조금 더 과격하다라고 보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란에서 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란에서 준 것은 맞아요. 아바빌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이 아바빌이라고 하는 기종이 대략 한 80km 정도 나갑니다. 중량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폭탄을 한 40km 정도 실을 수가 있고 시속 370km의 속도로 700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700km를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0km 바깥에 있는 표적을 때려 깼느냐라는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걸 가지고 와서 그 콰세프라고 하는 기종으로 수정을 해놨어요. 후티가. 그래서 이 폭탄을 40km 실었던 것을 14km로 줄이고 대신 1,400km를 날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티 쪽에서 사우디의 군 시설이나 석유 시설을 이미 200회 정도 이상 공격을 한 전례가 있어요. 멀다고 해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멀다 보니까 아직 5G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 지연 현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화면으로 표적을 보고 있는데 실제 비행기는 표적보다 더 가 있는 그런 지연 현상 때문에 조금 그 공격에 또 효율성이 없었던 것이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바빌 가격이 $10,000 정도 해요. 콰세프로 바꿨다고 해도 $15,000가 안 됩니다. 10개 편대가 공격했다면 2억이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억이 채 안 되는 것 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공격이 있다면 석유 시장에 패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후티 쪽에서 워낙 사우디에서 그 크루즈를 때리니까 우리 서로 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에.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는 일단 한번 맞고 시작해가지고 일단 몇 군데 폭격을 하고 너희들이 정이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은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일단 10월 달에 정제 마진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지금 서둘러서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추세 이탈가를 어떻게 정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여러분들 제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5일선 아래에서 시가 종가 끝난 것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요게 음봉이니까 요걸 쭉 이었을 때 요걸 쭉 이었을 때 요 두 군데 추세 이탈가가 나오죠. 요거 시종가 이탈됐을 때 절반 파시고 요거 시종가 이탈됐을 때 절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탈 안 되면 10월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